불편했어요. 신경이 쓰여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환경이 좀 바뀌어서. 어쨌든 그래도 제가 진심으로 자꾸 이게 신경이 쓰여갖고 제가 그게 하는 내내, 큰 차질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저기 하시면 꼭 그 질문을 주세요. 네. 거의 지장이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진짜. 나 진짜 너무 막 불안해갖고. 그래요. 버벅거렸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와이프가 갑자기 한번 끊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황원준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제 저기 했으니까 이제 또 내용을 녹화했어도 될 것 같아요. 뭐, 대본이 아니라 매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은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1년 동안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 되긴 하고. 처음에는 그러다 엄지한테 괜찮았어요?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질의응답 시간 만약에 좀 궁금했던 부분들, 좀 부족했던 부분들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있고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괜찮으셨어요? 좀 마음이 좀 위안이 되네요. 김용화님, 종목 선정할 때 차트 보여주시면서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전, 조정 후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디인지? 종목 선정할 때 차트, 종목 선정할 때, 다시 강해져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 봐보세요. 조정 전에 주도주를 사는 건데, 주도주를 생각하면, 주도주가 뭐가 주도주냐 이거예요. 조정 전에 주도주를 사는 게 중요한데, 자, 뭐냐면, 자, 시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의 기준으로 들면 조정 전에 예를 들어 3월 달에 이제 이 하락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한두 달, 약간 3개월 정도의 코스피의 기울기는 횡보였잖아요. 근데 그 동기간에 LG화학이나 카카오나 이게 우상향 40%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요인을 빠지면 그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조정 후가 아니라 조정 전의 주도주. 그리고 약간 납부가 대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국제아품이라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엔벨로프 상단을 터치했다는 건 뭐예요? 조정 전에 한 번이라도 45도 각도로 가파르게 우상향했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간단한 생각을 해서 뭐가 주도주냐 만약에 고르기가 힘드시다고 하시면 그 조정이 시작되기 한 3개월 전에 엔벨로프 상단을 한 번이라도 터치했던 종목을 주도주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그런 것들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셀트리온 회사 저는 좋게 봐요. 셀트리온. 그러니까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을 갖고 있으면 수익률 쪽에서 좋았어요. 이번에 고덱스가 급여 종목에서 제외되면서 악재가 좀 나왔죠. 근데 저는 셀트리온 급주나 바이오주들 좋게 봐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주들. 왜냐면 바이오주는 이미 많이 2년 동안 빠져 있었으니까 아까 그 강의 내용에도 무슨 봉고바이오 제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종목 추천이라고 막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그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는데 하는 거죠. 그죠. 바이오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 섹터를 좋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뭐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종별로 다르긴 해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어쨌든 우리 코로나 때 못했던 임상 실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바이오주들이 임상 실험이 활발해지니까 아까 JVM도 마찬가지. 코로나 끝나면 수혜주가 전 바이오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그동안 많이 2년 동안 많이 빠진 것들.
싸기도 하고 좋아지고 통과보여져도 아까 말씀드렸잖아. 탄탄한 번호가 신사업이 장착이 되는 것들. 통과보여져도 좋죠. 김유진님, 향후 주식시장 하락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금리. 예, 저는 그냥 단순하게 금리. 뭐로 터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이탈리아 뭐 부채가 높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일본 환율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 터질지 이탈리아에서 터질지 유럽에서 터질지 아니면 뭐 신흥국에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금리 인상을 지금 많이 급격하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 실적에서 어쨌든 기업 실적 어느 나라든 그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상승했던부터는 이제 좀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 그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저도 지금도 헷갈려요. 제가 시작했던 사례가 그때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금리 인상 근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금리 인상을 너무 늦게 했단 말이에요. 자, 금리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해요. 100m 앞에서 서야 돼. 그럼 브레이크를 언제부터 밟아야 돼요? 90m 아니라 한 70m 때부터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쓰고 브레이크를 밟는 운전자 뭐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가 목 나가잖아요. 운전자도 무리하지 않게끔 가는데 지금은 브레이크를 90m에서 밟았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앞차를 봤거나 아니면 만약 설상 운전해서 안 박았으면 내가 목이 나가거나 어쨌든 그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그 두 가지 상황 벌어진다. 그러니까 과거에가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미리 현금화를 시켜놨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좀 늦었죠. 왜냐하면 우리 금리 시장이 8월 달에는 8월 달부터 1년 내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미리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들어가면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온다. 그 2,600이 됐든 3,000까지 나올 수도 있죠. 정말 운 좋으면. 그러면 정말 저는 감사한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거는 금리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반응에서는 주식 비중 적극적으로 줄여주고 안전자산으로 자산 배분을 좀 해놓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사실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지금 다 계좌를 밀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자산 배분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주식을 또 싼 것도 사야 되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똑같이 또 꼬꾸라지면 부동산 또 싸게 또 사야 되고 자산 배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식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를 그게 뭐 빠르면 올해 말이 됐지 내년에 올지는 몰라요. 근데 최소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의 폭락이 온다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지금부터 주식을 매도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 대해서 또 폭락이 와서 뭔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준비가 안 되죠 당연히. 자, 최진성님 거래량 캔들 설정 시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한 게 맞나요? 네, 현재 시가로 하시면 됩니다. 박앤세일 혹은 세일 기간이 아니어도 엔벨로프 하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박앤세일 구간이 아닌데 엔벨로프 하다 납폭과 대주가 온다라는 건 뭐냐면 개별 악재가 나온 거예요. 개별 악재를 납폭과 대주라고 사시면 안 돼요. 그 개별 악재가 뭔 줄 알고. 그래서 납폭과 대주는 평상시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도 매수하면 안 돼요. 개별 악재로 빠지는 거니까. 근데 아까 그 납폭과 대주는 틀렸잖아요. 시적도 뒷받침되고 그게 아니라 주도주였는데 시장이 많이 빠져서 빠지는 거니까. 그럴 때만 아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낙폭과대 주던 주도주던 매수는 박앤세일 구간만 저는 해요. 평상시에 안 합니다. 만약에 하면 정말 작은 비중으로. 정건영님 일정 횟수 금리 상승 후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자산 배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줄이신 비중을 주로 저는 성향이 원래 좀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버스를 사고 있어요. 인버스, 나스닥.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막 10년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슨 미국 시장은 선진화 시장이고 뭐 이거는 이 주시장이 10년 이번 10년만 그러니까 서프라임 이후에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10년은 미국장이 박스권이었고 그 전에 10년은 미국장이 박스권이었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강했어요. 2006년도 7년도 그때는. 그러니까 이번 10년 쌀이 끝나면 저는 이제 이번에 앞으로 10년 사이클은 다시 중국이나 우리나라 특히나 저희 나라 시장이 되게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10년 동안 또 박스피가 될 확률이 높아요. 박스라는 게 아니라 언더퍼폼 한다. 시장 평균 대비. 미국이. 그래서 저는 인버스를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사는 게 아니라 나스닥 인버스 사는 거죠. 나스닥 인버스를.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지금은 주식 비중이 저는 그러니까 원래 레버리지를 안 쓰는데 작년부터 희한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지금 주식 좀 빨리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금요일 날도 한 인버스를 그것도 2배짜리 사면 안 돼. 2배짜리 샀어. 사실 2배짜리 투자하면 안 되는데 그 한 1억 정도 사놓고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주식은 다 사놨으니까 사는 때마다 이제 보고 있다가 인버스를 조금씩 이제 모아가야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나리오예요. 그냥 소설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시나리오는 짜놔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내년이든 뭐든 정말 아까 2008년 서브라임 모기지 때 그 신용 반대에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런 무서운 장이 나오면 그때 주식을 또 싸게 사야죠. 그다음에 그때 주식을 돈 번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요. 부동산이 분명히 부동산도 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작년부터 뭐 라방할 때도 저는 부동산 작년부터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생각에는 뭐 고점 대비 30% 40% 부동산 빠진다고 보니까 그럴 때 이제 부동산을 그때 또 사는 거죠. 싸게. 제가 2014년도 그래서 샀으니까. 이렇게. 그때는 아마 부동산 얘기하면 전 전문가가 아니라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제가 보니까 황병구님 무엇이 비싼 주식인가 부분에서 시총과 가격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격이 단순 거래되는 가격인 것은 이해했는데 시총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싼 종목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코인테크하고 예를 들어서 코인테크하고 동종업계 코인테크라는 회사가 있고 뭐 원준이라는 회사가 있어. 두 개가 똑같이 2차전지 장비 업체인데 그래서 코인테크는 시가총액 한 2,000원 하는데 원준은 뭐 7,000원을 해. 자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뭐가 비싸지 싼지는. 코인테크도 좋은데 이게 막 7,000원이면 근데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어. 근데 왜 올라왔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얘는 회사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2,000원이고 여기는 뭐 2,000억이고 7,000억이면 저기 비싸다.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업계에서 그 비슷한 업체를 두고서 한번 시가총액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비싸다 싸다가 되니까. 코인테크는 몸값이 2,000억인데 저거는 7,000원씩 하니까.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7,000원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주가로 계산하지 말고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라는 게 핵심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예요. 자, 강병우님, 낙폭과대 종목에서 지수 하락 15% 이상이라는 것이 고점 대비인지, 고점 대비가 아니라 폭락이 시작하는 유의미한 그 시점의 음봉을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봉으로 봤을 때 뭐 0.3% 빠졌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당하는 주봉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최소 그래도 한 2% 주봉이 2% 이상 빠지는 그날의 주봉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이주연님, 이명이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 경우에는 우량주인 경우도 물 타지 말고. 이거는 근데 물 타지 말라 이거 답은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물타기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박앤셀 구간이 오면 차라리 신규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30% 돼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박앤셀 구간에 썼단 말이에요. 얘가 다른 종목 대비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빠져서 그런 거지. 비싼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30%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배당 받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지. 대신에 그럼 거기서 아까 낙폭과대주를 길게 보지 말라는 이유도 마찬가지. 현대모비스 만약에 물타기를 작년 3월 달에 사서 지금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 많이 빠졌다고 계속 거기다 추가 매수를 했으면 오히려 그 동안에 뭐 금양도 샀어야 되고 수익 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거니까 박앤셀 구간마다 저는 신규 매수 종목을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 전 물타기 하는 거 자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박명훈,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데이터는 직접 그 엑셀 파일은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마다 예탁금하고 신용잔고는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증권사에다 물어보시면 되고 그를 조회를 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로
그 수식을 넣어가지고 예탁금 대비 잔고 전일 대비 증감률을 만드시면 됩니다. 왕종이님, 무엇이 비싼 주식인가 부분을 좀 끊겨서,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시총의 주가 반영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싼 주식인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싸 싸다가 아니라 비교하는 대상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손절 잘 안 하죠. 네. 그냥 갖고 있어요. 네. 사놓은 거는 그냥 갖고 있어요.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계좌의 운영상 뭐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하락장 때 뭐 다른 걸 또 종목 교체를 하고 싶다. 근데 현금이 없어. 그러면 그럴 때 좀 종목을 리밸런싱을 하는 거지. 어떤 기념에 대해서 뭐 기준을 두고서 10% 이하면 손절, 차트상에 놓고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렇긴 하진 않고 처음부터 그런 종목 안 사는 거고 좋은 종목을 샀는데 생각과 다르게 방향성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좀 기다리면 또 언제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주식시장은 위로 30% 밑으로 30%는 언제든지 그냥 변동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란 자산 자체가 그렇다.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기업가치가 10,000원인데 때로는 13,000원 거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7,000원에 거래가 되기도 한다. 왜?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이너스 20% 30% 됐다고 저기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좀 길게 가시는 게 좋다. 그러려면 뭐냐? 그러니까 저는 한 종목당 비중을 크게 안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도주고 막 30% 50%씩 되는 종목이 물려 있으면 저도 멘탈이 나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종목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종목에 30%가 찍혀도 그러니까 계좌에서 그러니까 아까 반대로 비중적으로 큰 걸 하나 갖고 있으면 한 종목이 수익이 나도 계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지만 반대로 종목을 여러 종목 갖고 있으면 꼭 반대로예요. 한 종목이 많이 까져도 계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해서 존버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샀잖아요. 다 체크하고 샀으니까. 그런 단지 수급이 안 좋아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럼 기다리면 또 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장 폐지 당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00%. 근데 주식은 100%, 200%, 300%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좀 종목을 많이 가져간다. 자, 질문 다 들으셨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뭐 기존 수강자분들 사실 많으세요. 그래서 꼭 트레이딩 개념에 대해서 꼭 좀 보완을 해드리고 싶어서 했으니까 좀 그 부분들은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꼭 이번에 하락장이 또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후기 이벤트는 하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됐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이제 지금은 우리 수강자분들 편안하게 카톡도 주고 다 기존사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규 수강자분도 하시다 궁금하신 거 있거나 뭐 괜찮아요. 뭐 별거 아닌 거라도 질문 주시면 제가 뭐 바쁘지 않은 선에서 다 답변 드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꼭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동학개미가 꼭 승리해서 끝나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꼭 기회를, 그러니까 그 기회신 카이로스가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자가 되시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꼭 성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음질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